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지방자치행정론 제7장의 두 번째 강의 동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예산 결산까지 살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수입, 지출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살림살이는 수입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죠. 지출을 먼저 따지려면 지출하면 수입이 많으면 남는 돈이 있겠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 즉 빚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또는 1년에 여러분에게 생기는 수입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용돈을 못 받는다고 난리예요. 사람을 만나야, 어른들을 만나야 용돈을 주시는데 세뱃돈 있잖아요. 1월 설날에는 세뱃돈 받아야 되고 추석 때도 가서 좀 한복 입고 인사하면 용돈 주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친척들을 못 만나러 가니까 그런 용돈 없다. 그것도 수입이죠. 근데 또 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쓰는 목록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용품 사고 뭐 우리 아이들 요즘 제일 많이 돈 쓰는 건 보니까 웹툰 보느라고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게임하는 사람들은 아이템 구입하는 데 손을 쓰고 막 이러겠죠. 그래서 하여튼 수입 항목과 지출 항목을 공공부분 즉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뒤에도 보겠지만 대전시장은 1년에 7조 원을 조달해서 7조 원을 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7조 원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출은 생각보다 쉬워요. 어디 돈을 쓰겠다. 그러나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가정살림에도 엄마 아빠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수입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당장 이제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 수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방세예요. 지방세는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에 조세법률주의라고 해가지고 조세를 거둘 때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에 지방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지방세입의 지방세 세목이라고 그러죠. 세목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는 14개 있고 이거는 공공경제론 할 때 배운 거고 그리고 이 지방세도 충청남도 천안시 또 충청남도 뭐 서천군 이렇게 가는 2단계 지방자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역자치단체, 기초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대전시 같으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 단위냐 광역시 단위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군만 되더라도 세금이 5개 정도 되기 때문에 시군, 도에 있는 시군들은 나름대로 세금이 있어요. 그러나 특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에는 세금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정력, 그러니까 아까 그 자주성의 원리라고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이 너무 없는 것이죠. 자치구는. 그래서 자치구는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굉장히 돈이 있어야 자치를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세에 들어가는 거는 취득세, 그죠? 부동산을 살면 취득세 내야 됩니다. 등록면허세, 등록할 때 어떤 기계라든가 뭐 땅을 사든가 이거 등록할 때 등록세, 면허세 이런 것들 내고요. 지방소비세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뭐냐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게 국세에 있습니다. 국세 14개 중에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 올해부터는 아마 내년부터 22%가 될 텐데 예를 들면 뭐 100조 원이 거쳤다. 그러면 222조 원에 해당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름하여 지방소비세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거는 시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자원시설세로 또 세금을 걷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교육에 들어간 지방교육세, 또 레저세라고 하는 거는 뭐 경마장, 경륜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들어오는 게 레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레저세가 있고, 시군세로 주민세, 재산에 대해서 내는 거 재산세, 주민세, 주민이기 때문에 내는 세금 주민세. 그러니까 주민세는 가구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세대주가 있을 거예요.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시면 맨 꼭대기에 세대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세대원 이렇게 돼요. 세대주 이름으로 내는 세금이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또 그냥 이 natural man, 인간 자연인이 있는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 법인이 있어요. 법인. 삼성전자도 법인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업체를 내서 법인 등록을 하게 되면 법인도 주민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자동차 운행하려면 1년에 2번 자동차세를 냅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이 내는 담배 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지방소득세는 뭐냐면 아까 지방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게 되면 근로소득세를 내게 돼요. 근로소득세로 거치는 돈이 아까 부가세처럼 한 100조 원이다. 그럼 국세로 거치는 것 중에 일정 부분을 다시 또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방소득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시군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시군은 지방소득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주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광역시와 자치구세는 9대 3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 이제 11개라고 그랬는데 왜 9대 3이냐? 중복되는 게 주민세가 중복되기 때문에 주민세 균등부는 특광역시세.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시군에는 여기로만 다가가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나 법인에게 세금을 매기는 게 주민세고요. 주민세 중에 균등분이고 주민세 제3분이라든가 종업원분이라고 하는 거는 주민세 중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러니까 법인 회사들이 월급 줄 때, 종업원들 월급 줄 때 조금 떼가는 것, 이걸 주민세 제3분 또는 종업원분 이렇게 해서 주민세가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특광역시에서 제일 큰 거는 취득세,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레저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이 특광역시세로 되어 있고 자치구세는 3개밖에 없어요. 주민세도 이게 균등분이 큰 건데 균등분 큰 거는 특광역시로 가 있고 재산세와 종업원 재산분과 종업원분만 이렇게 자치구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는 여기로 와 있습니다. 재산세, 등록면허세 이 3가지만 가지고 살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자치구다. 그래서 자치구는 자주재정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세로 붙어 있는 게 11개가 있고 지방자치가 또 돈을 벌어들이는 수입의 항목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용료, 그럼 user charge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수도 요금 있잖아요. 상수도 요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수돗물 틀면 그거 계량해가지고 매 달마다 수도요금 내거든요. 그거는 세금이 아니에요. 사용량에 비례해서 내기 때문에 사용료라고 하고 공공시설의 이용, 재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여러분들이 무슨 문서를 증명서 떼러 갈 때 증명서에 대해서 수수료 붙잖아요. 공공부문에서도 수수료가 붙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뗄 때도 수수료 붙습니다.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분담금이라고 공공시설 설치로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는 게 분담금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돈이에요. 중앙정부 행정안전부로부터 전체 국세로 걷어들이는 수입의 또 몇 %를 또 내려보내게 돼 있어요. 아까 지방소비세도 있고 지방소득세도 있지만 지방교부세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년 한 40조 원에서 50조 원씩 지방에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니네들 살림하라고 주는 돈이 지방교부세고
국고 보조금은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앙정부가 하는 시책이 있어요. 정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니네 대전시에 다리를 놨으면 좋겠다. 내도 대전시에 예술의 전당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 대신 우리가 좀 돈 좀 보태줄게 하고 내려오는 사업을 국고 보조 사업이라고 해요. 그때 국가로부터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 이거를 국고 보조금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또 요 지방교부세처럼 예를 들면 대전시가 대전시에 있는 5개 구가 있습니다. 동구, 서구, 그다음에 유성구, 대덕구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구청에 또 조정교부금으로 요 교부세를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자체로부터 지방재정 조정교부금 법에 따라서 이전받는 수입을 조정교부금 이렇게 부릅니다. 그 밖에 이런 수입 항목으로 해결이 안 되면 지방정부도 빚을 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빚이란 뜻이에요. 지방정부가 낸 빚을 지방채,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수입을 조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살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수입들을 잘 따져봐야 돼요. 근데 가장 안전한 수입은 이 앞에서 나온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튼튼해야 지방자치도 튼튼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채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제 우리 전 시간에 예산 편성하는 거 배웠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의 기준으로 잡는 수입 항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돈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저는 저의 수입은 첫 번째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그래서 보통세라고 하는 거는 특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법에 따라서 걷는 게 보통세고 지역자원 시설세나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이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목적세는 한시세예요. 일정 기간만. 근데 그걸 계속 연장하죠. 그걸 목적세라고 부르는데 일단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분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이후에 나오는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세외 수입 이렇게 불러요. 세외 수입. 이거는 경상이냐 임시냐. 경상이라고 하는 거는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경상적 세수입이라고 해요. 재산을 임대해 줬다든가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징수교부금, 이자 이런 것들은 매년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경상적 세수입. 그러나 언젠 들어오고 언제는 안 들어와요. 특별하게 들어오는 수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임시적 세외수입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이렇게 나뉘어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홍수 발생한 지역에 특별교부세로 얼마 주자 이렇게 내려가는 게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 따라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에 따라서 내려오는 돈이고 이게 뭐 전체 돈의 99% 된다고 보면 됩니다. 특별교부세는 전체 돈의 약 1%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걷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지방에 나눠주는 거 부동산 교부세 이렇게 하고요. 소방안전을 위해서 또 지방에 내려주는 돈은 소방안전 지방교부세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시의 경우에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도에 있는 경우에는 시군 조정교부금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그래서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돈은 국고보조금, 그리고 다시 시나 도, 대전시나 충청남도에서 내려주는 돈이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시, 도비 보조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채는 분류를 국내에서 차입하느냐, 국회가 아니고 국외, 국내, 국외 차입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보존 수입, 내부 거래 이런 것들은 남는 돈 또는
이제 작년에 예를 들면 한 100억 원이 남았다. 이런 것들은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걸로 하고, 뭐 좀 개념이 좀 내부 거래라고 하는 거는 내부에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걸 내부 거래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 없고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 쪽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출 측면에서 구성 항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능별로, 그럼 도대체 대전시장 1년에 7조 원을 쓴다고 하는데 어디다 쓰는데, 그거 다 주민이 낸 돈인데 도대체 어디다 돈을 쓰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이것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기능이에요. 기능. 뭐뭇을 위해서. 즉 일반 공공행정이라고 하면 입법, 선거관리, 일반 행정을 위해서 쓰는 돈이 이제 일반 공공행정. 그 다음에 질서, 안전, 경찰, 소방, 민방위에 돈을 쓰는 거는 공공질서 및 안전 이렇게. 교육에도 돈을 쓰죠. 유초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교육부 분야는 제가 한번 수업을 따로 하는데 교육자치라는 게 따로 있고, 대전시만 해도 대전시 교육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장도 교육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3, 4천억을 교육에 돈을 써요. 그러니까 이 교육 부분은 실제 대전시 교육감이 주된 역할을 하지만 대전시장도 보조적으로 그런 쪽에 돈을 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화 및 관광 쪽에도 돈을 쓰고요. 그 다음에 환경 쪽에도 돈을 많이 써요. 상하수도, 수질관리, 자연보호, 대기, 미세먼지 관리하는 것 쪽에 돈을 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많은 돈을 쓰는 곳은 어디냐? 사회복지죠. 사회복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예산의 거의 한 40%를 사회복지에 씁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즉 기초생계, 기초생활 우리 지역의 독거노인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기초생활 쪽이고, 취약계층, 그렇죠? 장애인, 노인, 뭐 이렇게 취약계층, 보육, 요거는 어린이집, 그 다음에 노인들, 청소년, 노동, 보훈이라고 하는 국가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 그렇죠?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 그 사후에 또는 그 가족들을 돌보는 것, 보훈이라고 하죠. 주택 쪽도 여기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 쪽에 돈이 들어가고, 지금은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이쪽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겠죠. 그 다음에 농림, 해산, 수양, 농업, 이업, 임업, 어업 쪽에 들어가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진흥,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도 돈을 쓰고요. 교통 쪽에도 돈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도로관리 하는 거 있잖아요. 각 큰 광역시의 경우에는 도시철도가 있는데 도시철도, 그 다음에 바닷가인 경우에는 해운항만, 항공, 대중교통까지 이쪽에 교통에 돈을 쓴다. 그 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쪽에 수자원, 지역 및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이런 것들도 돈을 쓰고요. 또 과학기술 쪽에 큰 돈은 쓰지 않지만 대전 입장에서는 과학기술 쪽에 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연구지원. 그 다음에 예비비라고 하는 거는 이거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능이,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미리 예비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챙겨놓는 돈을 예비비라고 합니다. 전체 예산의 한 1% 정도 예비비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 운영 경비가 포함돼서 이렇게 기능별 빈류, 이런 쪽에 돈을 쓰다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니네 그런 쪽에 돈을 쓰는구나,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시민의 분류, for citizen, 시민을 위한 분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품목별 분류 또는 성질별 분류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그 사업 목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그러면은 월급으로는 얼마 들어가는데, 물건 사는 데는 얼마 들었는데, 이런 분류가 또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분류를 또 아까 이야기한 이런 기능별 분류와 함께 어떤 분류를 한다? 성질별 분류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얼마 들어가는데, 공무원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로 들어가는 돈은 인건비, 그다음에 물건 사는 거는 물건비, 그 다음에 많은 돈이
경상 이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뭐냐면 대전시 같으면 대전시의 돈을 어디에다 해줘요? 대전시의 돈을 대덕구청에 이전을 하죠. 그리고 민간 사회복지단체들에게도 돈을 이전해 줍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거니까 니네가 해라 해가지고 사회복지단체에다 돈을 주는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민간 이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전금, 포상금, 연금, 부담금 이거는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쓰는 게 아니고 트랜스퍼, 네가 돈을 써 하고 이전해 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받는 용돈은 다 이전 수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이전된 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본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시설에 돈을 쓰는 거를 자본 지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철도를 짓는다. 그런 거 자본 지출이라고 하고, 또 민간과 자치단체에도 돈을 주는데 이 돈은 그냥 써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건물을 짓는데 또는 시설을 투자하는데 돈을 이전해 주면 이건 자본 이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몇 년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자본 지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융자 및 출자의 출자금이라고 하는 공기업 만들 때 예를 들면 대전도시공사가 있다. 거기에 대전시가 자본금을 대는 거 출자금이라고. 이 출자금은 그 자본금으로 남아있지만 요 위에 나오는 출연금은 매년 써버리는 거예요. 써서 없어지는 돈은 출연금, 회계에 자본금으로 남아있는 거는 출자금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보존제 차입금,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쓸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차입금 이렇게 부르고요. 뭐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질별로 보면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비, 그 다음에 융자 및 출자 이렇게 예산 항목 만들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하면 기능별 분류가 있고 품목별 분류 또는 성질별 분류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대전시를 볼까요? 그래서 일반 회계, 돈주머니로 따지면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회계로 6조 원이라고 하면 6조 원 중에 대부분 90% 이상은 일반 회계로 들어오고요. 특별 회계로 되어 있는 것이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 하수도 사업 특별 회계, 이거를 공기업 특별 회계로 보고요. 기타 특별 회계 안에 산업단지, 의료급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건강보험이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 밑바닥 아까 이야기한 취약계층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의료급여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돈과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모아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그 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런 것들 특별하니까 별도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회계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돈주머니가 앞주머니, 뒷주머니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입 측면에서 볼 때는 일반 회계를 보는 겁니다. 일반 회계가 가장 큰 돈주머니니까 지방세 수입이 한 이제 1조 7천억, 그러니까 35% 차지하고, 세외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는 3%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지방 교부세로 받는 거, 행정안전부로부터 받는 게 약 20% 받고,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 약 30% 되고요. 지방채, 빚으로 대부분 이제 국외 차입은 없고 국내에서 빚을 낸 게 한 3.4%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뭐 미약한 거니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회계 전체를 기능별로 보면은 기능별로 어디다 돈을 쓰느냐? 첫 번째 일반 공공행정, 입법, 선거관리, 지방행정 뭐 이런 데 쓰는 돈이 모두 얼마로 써요? 한 전체 돈의 한 6천억 정도, 그래서 12% 쓰고요. 공공질서 및 안전 쪽에 한 4% 돈 쓰고, 교육 쪽에 또 한 3천억 쓴다고 그랬죠. 3, 4천억 쓰고, 문화관광 쪽에 한 2,500억 쓰고, 그러니까 억억 단위인데 이렇게 큰 돈을 대전시장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시장이
올바른 사람이 되고 대전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죠. 환경, 상하수도, 수질 이런 쪽에 4% 돈 쓰고요. 사회복지에 가장 많은 돈, 한 40% 가까이, 2조 원 가까이를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보육 및 가족여성, 노인, 청소년 이런 부분에 쓴다는 거죠.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거는 보면은 어디가 되냐면 노인, 청소년하고 여기 쪽에 많이 쓰네요. 보육 쪽에, 어린이집 쪽에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건 쪽에도 돈을 쓰고 농림, 해양, 수산 쪽에도. 그러니까 요게 구성비를 보면 여러분들이 전체 요거는 금액이고요. 금액으로도 보고 구성비로도 보고 오른쪽에 보면 증감률로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증감률 기준으로 보면은 증감률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안전 쪽이 강조되니까 안전 쪽에 지금 재난 방위 민방위 쪽에 굉장히 돈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은 작더라도 증감률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구성비 이것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금액 총액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능별 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성질별로 보면은 인건비 대전시 공무원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는 게 한 2천억 원 들어가는 것이죠. 한 4%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물건비 물건 사는 거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전시의 돈은 어디에다 쓴다? 경상 이전비로 쓰인다. 즉 64%가 구청에 이전하는 지출로 많이 나가는 것이죠. 특히 여기 보면은 뭐 출연금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구청에 돈을 내려주는 게 거의 대전시 돈의 반은 구청에서 돈을 쓰라고 이렇게 이전해주는 돈입니다. 그다음에 자본 지출 시설 투자에 들어가는 돈이 한 16% 된다. 이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쪽의 숫자에 좀 약할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 항목이 뭔지 좀 사실은 제 설명 들어가지고 금방 알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면서 한번 따져봐야 이게 이런 돈이구나 이런 돈이구나. 여러분들 살림살이 할 때도 이 돈은 내가 쓰는 것도 경상적 지출이라고 하면 써버리면 없어지는 거. 학용품 사면 그거 남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컴퓨터를 샀어요. 그럼 컴퓨터는 자본적 지출이에요. 왜냐하면 한 3년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도 남는 게 있는 거는 자본적 지출, 없는 거는 경상지출.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도 아시고 내가 나중에 올해는 개설을 안 했는데 정부 회계 감사론을 개설하면 그걸 꼭 들으세요. 여러분한테는 가장 유익한 내용이 그쪽에 있는데 하여튼 올해는 제가 바빠가지고 개설을 못했지만 다음에 개설하시면 그걸 보시고 사실 동영상 안에는 유튜브에는 제가 작년도에 했던 정부회계 감사론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필요하시면 유튜브 검색해서 보시면 제 강의도 여러분들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별 지출까지 다 보고 이제 제 7장이 끝났습니다. 아마 이제 요 7장이 여러분 아마 중간고사 범위가 될 것 같아요. 7장까지가 제가 따로 공지사항에 드리겠지만 제가 이번 주 바쁜 일들이 있어가지고 강의를 동영상으로 하게 되는 2개, 1분 반은 화요일, 목요일 강의가 모두 동영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2분 반은 월요일은 하고 목요일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드리고 강의 동영상 보는 것도 제가 오늘 안으로 강의 콘텐츠 안에 넣어놓도록 할 테니까 그거를 12월까지 들으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언제든 동영상 시청을 하시면 출석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다음 주 저랑 못 보는 분들은 26일 날 중간시험 치를 때 이 줌으로 접속해서 만날 것 같고요. 저 2분반 같은 경우는 아마 화요일 날 우리 줌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공지사항에 그 이외의 내용들은 제가 잘 적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줌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